안녕하십니까. 은퇴자를 위한 주식 투자 교실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대형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또 코스피, 코스닥 지수 등이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러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왜 이러한 쏠림 현상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저의 어떤 관점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현재의 증권시장의 이 구조가 급등에 급등을 부르고 급락에 급락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증권시장에는 주식 현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등 이러한 현물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이 있고, 또 이러한 주식 시장을 또 이제 옆에서 이제 파생 시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현재의 가격으로 이렇게 사서 프리미엄을 줘서 사서 한 달 후에 이것을 이제 청산을 하게 되는 어떤 미래의 어떤 물건을 인수인계하게 되는 어떤 선물, 그리고 옵션, 또 미래의 어떤 가격을 가지고 그 가격에 배팅을 해서 프리미엄을 주고 권리와 의무를 사고 파는 옵션, 이러한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보다 선물 옵션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주식 시장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0주가 선물로 하면 삼성전자 한 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10배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고, 옵션은 또 이 선물의 10배이기 때문에 주식의 한 100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게 옵션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ETF 시장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ETF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현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물을 기초자산이라고 그러죠. 기준으로 해서 같이 움직이는데, 이것들이 이제 선물 방향을 또 상승에 배팅하는 방향이 있고, 즉 매도 하방으로 배팅하는 방향도 있고, 옵션도 상방 하방도 있고, ETF는 상승에 배팅하는 것과 인버스 하방으로 또 배팅하는 게 있고, 주식도 상승 하방 또 공매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견제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상호 견제의 역할을 해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어떤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자금이 쏠리게 되거나 어떤 추정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몰리게 되면 상당한 어떤 급등과 급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쓰나미와 같은 파동이 한 번씩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이제 환율이나 엔캐리 청산과 같은 어떤 금리, 뭐 이런 문제들까지 겹치게 되면 더 쓰나미 파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변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성격을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이 손절을 잡고 어떤 임계치가 벗어나면 반드시 손절하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이제 염두에 두어야 되겠고, 이러한 쏠림 현상은 갈수록 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 증권사나 이런 데서 ETF를 만들어서 팔아먹음으로써 수수료를 남기고 그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주 쏠쏠하기 때문에 갈수록 많은 ETF를 또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ETF, 그 다음에 공매도 뭐 여러 가지들이 생겨나면서 각종 다양한 형태의 ETF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현상, 그러한 것들이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하는 것과,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심리, 탐욕과 공포는 갈수록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포모 현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쭉 쏠림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면, ETF 시장의 어떤 계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현물을 사고 팔고 할 때 그때의 가격이 형성되는 것과
또 ETF를 사고 팔고 하면서 형성된 수급과 공급에 의한 가격이 형성된 것 사이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현물 가격과 ETF 사이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차이를 줄여줄 그게 계리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해소해야 될 법적 의무가 어떤 증권사들에게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물이 갑자기 많이 오르게 돼서 ETF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현물을 팔고 ETF를 사면서 어떤 계리율을 이렇게 일정 범위 1% 내로 이렇게 맞춰야 되는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사고 팔고 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두 배로 추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물량들이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대량으로 바스켓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주가가 급등하고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ETF 시장은 최근에 300조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주식 시장이 약 100조 원 정도 66조였다가 최근에 100조 원까지 이렇게 돌아왔는데 ETF 시장이 300조 원을 돌파를 했고 최근 반년 동안에 약 100조 원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ETF에 대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사랑이 엄청나다. ETF에 대한 어떤 투자, ETF를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주변에 많이 늘어났던 것을 여러분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ETF의 어떤 현물과의 차이, 이 계리율을 해소하기 위한 대량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되면 급등 급락을 부를 수가 있고 선물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아까는 계리율이었지만 여기는 이제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그 콘덴고라고 하는 것은 현물과 선물의 가격이 선물이라는 것은 퓨처 미래의 어떤 시간 가치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보다 비싼데 비싼 게 약 2.5%, 2.5포인트 정도 비싸면은 적당한데 그보다 훨씬 더 콘덴고가 크게 발생을 하게 되면 선물이 너무 고가로 올라가고 현물은 못 따라가고 낮아진 상태라면 기초자산인 현물과 선물의 베이시스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팔게 되고 또 현물은 또 사게 되면서 이와 같은 베이시스를 적정하게 맞춰지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프로그램 매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 차익거래라고 하면서 대량 바스켓 매도가 나오게 되고 또 이제 베이시스 중에서 이제 베거데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현물이 주식보다 오히려 고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선물이 미래의 가치, 시간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현물보다 비싸야 되는데 오히려 선물이 현물보다 낮은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럴 때는 현물을 팔고 선물을 또 사면서 대량으로 사고 팔고 하면서 프로그램 매매가 돌아가면서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급등 급락을 또 가져올 수가 있고 또 데이터 해지라고 합니다. 또 선물을 매수하면서 현물 매수, 선물 매도 이와 같이 해지를 하고 또 옵션과 선물을 서로 해지를 하는 델타 해지 물량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현물만 있으면 그게 큰 어떤 이 쓰나미 파동이나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이 파생된 상품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원래의 본질은 하나인데 본질 외에 거기에 거품과 거품들이 계속 끼는 겁니다. 선물 시장, 옵션 시장, ETF 시장, 공매도, 그 다음에 어떤 또 뭐 환율과 금리의 급등 급락 뭐 이런 것들이 겹쳐져 가지고 어떤 삼성전자의 가격은 수급과 공급에 의해서 기업 가치에 의해서 또 사람들의 기대감에 의해서 적정 가치가 어느 정도 안정되게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나 이런 파생 상품들 금융 상품들이 복잡하고 많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급등 급락을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미국 주식 시장에도 상장돼 있습니다. 그것도 뭐 3배로 추정하는 이런 ETF, EWI나 애플 KR이 코리아고 코리아 PU 뭐 이런 ETF들이 이제
미국 증시에 6.5천억 원 시총의 이런 ETF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사고 팔리고 또 한국 시장에서도 뭐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관련된 ETF들이 엄청 종류도 많고 사람들이 또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이런 급등급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ETF 시장 자금 유입을 보면 순자산이 약 3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런 뉴스가 있고 또 개인들이 개인과 또 연금 투자자들이 자금이 이런 ETF로 계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수 ETF와 2배 이상을 추정하는 지수 레버리지 ETF로 대규모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는 그 은행의 요구불예금이라고 그러죠. 그 바로 빼고 쓰고 할 수 있는 은행에다 맡겨놓은 돈들이 대거 빠져나가서 ETF 이러한 증권 시장으로 특히 이재명 정부 들었으면서 뭐 코스피 200을 뭐 5천, 6천, 7,500까지도 이제 하고 그러죠. 코스닥 뭐 천스닥 하면서 2천, 3천 뭐 이렇게 코스닥을 포인트까지 이렇게 보내겠다고 하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은행에다가 이렇게 돈을 놔둬서는 안 되겠다. 남들 다 이렇게 해서 돈 버는데 어떤 포무 현상이죠. 나도 주식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은행에다 넣어뒀던 돈을 빼내면서 요구불 예금이 은행의 요구불 예금이 상당 부분 지금 많이 이와 같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담대, 그 다음에 신용 뭐 이런 것을 써서까지도 증권시장으로 돈이 유입이 되면서 ETF가 많이 ETF가 지금 팔리고 있고 즉 ETF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끌어다가 많이 사면 살수록 끊임없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시총 200이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의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그러면서 ETF에 구성된 종목들의 중복된 중첩되어 있는 종목들 그게 바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반도체 ETF에도 들어가 있고 지수 ETF도에 들어가 있고 또 뭐 배당이나 여러 가지 웬만한 ETF의 어떤 안정성을 꾸준한 수익을 주기 위해서 시총이 큰 종목들 집어넣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여러 ETF에 중복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TF를 이런 ETF 저는 ETF 개인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다 삼성전자 SK 사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종목을 사는 것에 플러스해서 ETF를 사면서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급등을 부르고 있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대형주 장세가 이제 펼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이고 일주 단위 자금 흐름을 보면 최근 일주일 동안에 약 3조 원 규모가 코스닥 ETF에 또 유입이 됐다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ETF를 뭐 만들어서 지금 잘 팔리고 있으니까 만들어서 수수료도 이렇게 이제 수익을 내고 뭐 계속해서 ETF를 만들어내고 확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더 만들어낼 것이고 그리고 연금 은퇴자 맞춤 ETF 뭐 이런 것도 만들어낼 것 같고 그래서 퇴직연금이나 IRP 자금이 ETF로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을 사질 않고 주로 ETF로 이와 같이 사면서 리스크를 좀 이제 제한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ETF 유형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이렇게 쏟아져 나옴으로 해서 결국은 이 ETF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중복된 종목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시총이 큰 대형주들이기 때문에 대형주가 잘 상승하는 어떤 그런 쏠림 현상, 대형주 장세, 그 ETF에 중복 편성된 종목이 잘 가는 그러한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면 글로벌 ETF가 있고 국내 ETF 시장 뭐 이런 게 있는데 글로벌 ETF의
수백억 달러 수준의 수입 유입이 지금 되고 있고, 또 비트코인 ETF도 또 유입이 되고 있는 거고, 국내 ETF 시장은 좀 말씀드렸듯이 300조 원을 돌파를 했고, 또 이제 개인들은 개별 뭐 한 개의 어떤 종목을 사기보다는 반도체의 어떤 관련된 종목들이 뭐 30가지, 50가지 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잘 골라서 사기가 어려우니까 반도체 ETF를 이렇게 사는 겁니다. 반도체 ETF에는 예를 들어서 한 30개 종목이 들어있거든요. 30개 종목을 한꺼번에 사버리는 ETF 선호 현상.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리스크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우상향하는 어떤 수익을 안정되게 수익을 가져오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나 로봇 이런 테마형 ETF에도 많은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국내에 이제 상장돼 있는 미국 지수 ETF, S&P 500 ETF 여기에도 많은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는 사고 팔고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매달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100도 마찬가지 그와 같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ETF 좋은 ETF가 어떤 ETF를 우리가 골라서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그 편입된 ETF의 자금 순유입이 잘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는가 돈이 들어오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고 ETF 내 비중이 1% 이상 이와 같이 된 종목이라면 좋겠죠. 그리고 어떤 한 테마의 ETF보다는 상호 이렇게 그 리스크를 해지를 해줄 수 있는 성격이 다른 ETF를 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리밸런싱 그래 이제 ETF 안에 30개 종목이 들어있으면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은 편출시키고 어떤 새로운 점을 편입시키고 하는 리밸런싱 비중이 어떤 높은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도 공략을 하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중복 편성된 종목들이 공략할 우리가 이제 좋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들이 될 텐데 이런 대형주들이 중복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ETF를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솔직한 심정으로 현재는 개인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없이 모든 그 가용한 자금들을 빚을 내서까지 ETF에 투자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쳤다, 광풍이다,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 뭐 포묘 현상에 빠져 있다, 뭐 이와 같은 말로밖에 현재의 증시를 말할 수밖에가 없습니다. 물론 뭐 정책적으로 이와 같이 뭐 제도적으로 한국 증시를 많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들 때문에 이와 같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도 하지만 거기에는 너무 부추기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솔직한 심정으로 ETF 투자는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어떤 ETF 가격들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아서 좀 하락하고 또 기간도 좀 지나면서 잠잠해진 안정된 시기에 ETF를 투자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질문들과 어떤 그런 것들을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ETF를 하나 소개시켜 달라, ETF 투자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너무 많은 자금들이 너무 단기간에 이와 같이 유입이 되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와 같이 조정이 왔을 때 그때부터 ETF 투자를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러면 그 시기가 됐을 때 우리가 ETF를 어떤 ETF를 투자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ETF는 크게 이제 지수에 투자하는 지수 ETF가 있고 각 섹터별로 테마별로 또 투자하는 테마별 섹터별 ETF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이 AI와 양자와 관련된 ETF가 있고 여기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ETF, 그 다음에 전력, 에너지, 여기에는 원자력과 관련된 원전과 관련된 게 있고 또 풍력, 그 뭐 신재생 에너지들 있죠. 태양광과 같은 이런 것도 있고 또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ES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다음 이제 로봇과 관련된 섹터가 있죠. 여기에는 뭐 자율주행 차량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고 뭐 휴머노이드뿐만이 아니고 드론 그 다음에 무인 잠수함, 무인 항공기 뭐 이런 것들도 다 로봇 종류로 이렇게 섹터로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 섹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다음 섹터는 이제 바이오 헬스 뷰티 관련된 섹터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스 금융과 홀딩 지주사들 관련된 섹터 그 다음에 블록체인과 크립토, 가상현실, 그 메타버스와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 다음에 오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섹터가 또 하나의 ETF 섹터로 같이 구분할 수가 있고 다음은 조선과 방산을 하나 ETF로 조선 과 관련된 ETF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방산과 K방산과 관련된 ETF도 나오고 위와 같이 ETF들이 나오면서 뭐 하나오션을 개별적으로 산 사람도 있지만 조선과 관련된 ETF를 사면 하나오션과 뭐 HD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한꺼번에 사는 것이 돼서 어, 그 하나오션의 어떤 그 이 주가 가격을 급등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됩니다. 또 그러한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잘 가는 놈이 더 잘 가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공 우주 중요하죠. 미래의 어떤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우주를 장악하는 쪽이 유리하다 뭐 해서 항공 우주 이쪽이 상당히 또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이와 관련된 ETF들이 있습니다. 전체 이걸 전부 포함한 것이 지수 ETF입니다. 전부가 다 코스닥 200, 즉 200개 종목을 사는 코덱스 200, 그 다음에 코덱스 200 레버리지 이와 같이 두 종류가 있고 레버리지가 붙은 것은 두 배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코덱스는 미래셋이죠. 코덱스가 삼성 증권에서 나온 거고 타이거가 이제 미래셋에서 나온 건데 코덱스 코스닥 150도 있고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S&P 500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는 좀 그런데 코스닥 150 레버리지나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최근까지 한 5일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 상승이 그렇게 주봉이죠. 하루 이틀 3, 4, 5, 6, 한 6일 정도 급등했는데 이때 자금이 아주 크게 코스닥 150에 천스닥 간다고 해가지고 많이 들어온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코스피 200보다는 조금 너무 이렇게 과열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코스닥 150 정도는 지금부터 사서 매달 적립식으로 이렇게 사가도 큰 무리는 없겠다 싶습니다. 예, 좀 추천을 드리고 추천이 아니고 같이 이제 관심을 주면 좋겠다 같은 생각이 들고 다음은 이 금융 지주사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플러스 고배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수료도 저렴하면서 안정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플러스 고배당. 이거는 매달 배당도 주고 또 이 가격이 ETF 가격이 오르면은 또 그 가격이 오른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SCHD 이 종목도 이제 많이 유명한 종목이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종목, 배당을 많이 주는 연 7%에서 9% 정도의 수익을 줄 수 있는,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AI와 양자 관련된 소울은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건데, 미국 양자 컴퓨터 탑 10, 여기에는 뭐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아이온큐뿐만이 아니고 나스닥에 있는 주요 기술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탑 10 같은 경우는 향후 5년에서 10년 이후에 상당히 많이 성장돼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자, 지금 AI가 글로벌의 어떤 사회적인 전반을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는데, 향후 5년에서 10년 이후가 되면 이 양자역학,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내용이 어떤 사회를 다시 한번 변화와 혁신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양자 컴퓨터 관련된 ETF를 매달 적립식으로 모아간다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반도체와 관련된 ETF도 좀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 필반나라고 그러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필반나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거 반도체 탑 10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현재는 많이 좀 올라와 있는데 조정을 줄 때마다 조금씩 사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고, 에너지에서는 코덱스 AI 핵심 전력 설비, 이 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반도체 AI, 이게 로봇, 이 모든 게 다 에너지, 전력이 없으면 돌아가질 않고, 특히 데이터 센터나 이렇게 큰 그 AI에 관련된 이런 이제 어떤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전력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력이 핵심이 될 것이다. 전력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이 분야가 섹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코덱스 AI 핵심 전력 설비 이 종목과 니즈, 이게 이제 국민 KB 이제 증권에서 이제 하는 건데, 2차전지 탑 10. 이거는 아직은 많이 오르질 않고, 이제 상승, 하락했다가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는 어떤 그런 타이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2차전지 탑 10 정도는 지금 사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노벳 액티브, 이것도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코덱스 바이오, 그리고 타이거 조선 탑 10. 타이거 조선 탑10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을 줘서 지금 사도 될 정도의 어떤 가격대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는 K방산 탑10, 그 다음에 플러스 K방산 소부장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우주항공 쪽에서는 우주항공과 UAM,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타이거 FM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이 있던데, 현재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ETF들이 많다. ETF도 싸게 사야 나에게 수익을 갖다 주는 건데, ETF를 비싼 값에, ETF는 안전해, 앞으로 계속 우상향이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지금 사면 많은 오랜 기간 큰 수익을 나에게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조정을 줄 때 어느 정도 조정을 준 상태에서 ETF를 조금씩 모아가는,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서 좋은 타이밍에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 ETF는 어느 정도 그 우상향이 항상 일정하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ETF를 뼈대로 해서 계좌의 뼈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수 ETF를 좀 뼈대로 해서 가장 많이 담고, 비중을 많이 담고, 나머지 이제 테마별로 비중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자기가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지수 ETF보다 많이 움직이는 변동성이 큰 뭐 ETF 쪽을 좀 더 많이 바구니에 담는 그런 전략도 있을 것입니다. ETF와 관련돼서 보시면 예를 들면 코스닥 150이면은 여기에 구성 종목수가 150개가 돼 있죠. 쭉 이제 뭐 현금과 관련된 것도 또 있고 쭉 하기 때문에 152개가 돼 있고, 예를 들면 어, 조선과 관련된 ETF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ETF에 국내 지수형이 있고 레버리지 인버스형이 있고 해외 지수 S&P 500이나 나스닥과 관련된 게 있고, 또 채권 ETF, 채권에 관련된 채권형 ETF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와 같은 ETF의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업종 섹터로 해서 조선과 관련된 걸 한번 조선과 관련되면 코덱스 조선 탑 10이 있는데 여기 어떤 종목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성 종목수가 11개로 되어 있고 현재가가 1440원이고 오늘 190원 정도가 상승했네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총 11개 종목입니다. 탑 10이기 때문에 10개 종목이겠죠. 거기에 이제 원화현금이 이렇게 들어있고 하나오션,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HD, 한국, 조선해양 등 이와 같은 종목 쭉 들어있습니다. HJ중공업도 들어있고 이와 같이 들어있는데 음, 조선 말고 이제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코덱스 반도체, 코덱스 반도체 ETF는 현재 88,800원인데 오늘 20원이 올랐습니다. 이 ETF의 구성 종목은 ETF에는 총 36개 종목이 들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 반도체, 니노공업, 원익 IPS, DB 하이텍 쭉 이제 뭐 제주 반도체까지 고용 뭐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여기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또 요 ETF를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레버리지 2배로 추정하는 종목 51개 종목으로 구성된 요 ETF를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타이거 ETF 반도체를 사는 사람도 있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ETF들 이것 말고도 또 이 SK나 삼성전자에 들어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또 에이스 200 지수 추정하는 ETF에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각종 ETF에 중첩에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자금들이 ETF로 개인 투자자들이 ETF를 선호하면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와 같이 개인 종목 삼성전자를 사는 것 플러스해서 ETF의 매수세까지 들어와가지고 이와 같이 막 삼성전자가 이와 같이 급등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이게 쏠림 현상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쏠림 현상은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자금들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면 이 급격한 상승세가 어느 정도 멈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예상이 되는데 얼마나 더 개인들이 돈을 ETF에 투자할 것인지 한국 증시에 투자할 것인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길게 좀 더 길게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뭐 신용도 많이 늘어나 있고 그래서 만약에 미국 서학 개미들이 국가 어떤 정책에 의해서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좀 더 가속화돼서 더 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유동성이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게 되면 이와 같은 급등 현상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재의 우리나라 증권 시장의 모습은 어떤 포모 현상에 의해서 ETF, 그 다음에 어떤 그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포모 현상 이런 것들이 가져온 대형주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것도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ETF 투자는 지금은 시기가 좀 그렇고 투자를 정하겠다면 코스닥 150과 관련된 것과 플러스 고배당 정도,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ETF 정도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사가도 큰 문제가 없겠다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